테스트 해봤는데 이거 주식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는 철 팔릴 수밖에 없게 만들어놨어요. 이거는 비싸서 눈이 너무 눈부셔. 안녕하세요, 마인드PC 한욱은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라이젠 5000번대 CPU 제품, 젠3 제품이죠. 젠3 제품이 출시되었습니다. 한 팀장은 이 제품을 미리 지원을 받아서 미리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진짜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이 CPU 성능에 너무 놀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진성 인텔 빠돌이었어요. 주관적인 입장에서 AMD 라이젠 CPU 제품을 그닥 좋아하지 않았어요. 우선 싱글코어 성능 대비 AMD 라이젠 제품이 약간 성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레이턴시라고도 하죠. 보통 게임할 때 보면 인터넷 핑 있잖아요. 그 핑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레이턴시 또한 이제 지연 속도라서 지연 속도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잖아요. 인텔 제품은 이제 어느 정도 오버클럭을 하게 되면은 그 지연 속도를 정말 많이 낮출 수가 있는데, 근데 AMD 라이젠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수치가 인텔 제품과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 레이턴시로 인해서 정말 많은 차이도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레이턴시가 또한 어떻게 많이 개선이 됐는가, 이 라이젠 젠3에서 개선된 부분과 그 다음에 이 싱글코어 성능이 또 얼마만큼 향상이 됐는지, 이 제품이 인텔의 어느 등급까지 이걸 잡아먹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보여드리는 제품은 라이젠 5 5600X 제품입니다. 이 제품의 가격대는 39만원에 이번에 이렇게 출시가 되었는데요. 39만원에 출시되다 보니까 금액이 어느 정도 있는 편이죠. 그래서 100만원 이제 초반대 PC를 구매하실 분들께서는 이 CPU 제품이 부담스럽게 다가오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텔 10세대인 i5 1400과 인텔 i3 1100 10만원대 초반과 20만원대 초반인 제품이죠. 이 제품에는 크게 영향이 없겠습니다. 다만 인텔 i7급은 당연히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이 실제 성능 궁금하신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이 실제 성능 당연히 영상 끝까지 참고해 주시면 이 제품에 대한 리뷰와 이전에 미리 테스트했었던 내용들 충분히 확인 가능하시고요. 인텔 압살할 정도로 성능이 나오는지로 기대가 되시겠죠? 영상 끝까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CPU만 그냥 이것 딱 하나만 가지고 왔느냐, 본체 구성까지 완벽하게 맞췄습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제품 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오늘 본체 구성 견적이 라이젠 5600X에 RTX 3070 활용한 제품인데, 전세대 인텔 i7 1700K에 플러스 RTX 2080 Ti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조합을 하게 되면 i7 1700K는 오버클럭이 가능하면서도 성능이 높기 때문에 발열을 잡아줄 수 있는 수냉 쿨러를 같이 사용을 해줘야 되는 제품이에요. 그 다음에 또 오버클럭을 하려면 Z490 칩셋 메인보드를 탑재를 해야 되고, 또 그에 따른 뭐 메모리 이런 부분까지 다 생각을 하게 되면은 300에서 350에 달하는 진짜 비싼 금액대의 본체 견적이 나오게 됩니다. 다만 이 RTX 2080 Ti를 찍어 누른 제품이 있죠. 이게 바로 RTX 3070 제품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갤럭시 RTX 3070 블랙 EX 제품인데요. RTX 2080 Ti 그 전세대 180만원짜리 그래픽 카드를 RTX 3070은 70만원이잖아요. 1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 100만원 가까이 차이 나는 거를 잡아먹습니다. RTX 3070과 RTX 2080 Ti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대에서 300이나 350 정도를 줘야 맞출 수 있었던 PC를 이번 세대에서는 160, 만약에 여기에서 좀 더 뭐 SSD를 용량을 업그레이드 하신다던가 뭐 메모리 구성을 16기가 2장으로 변경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파워를 좀 더 좋은 사양의 제품으로 변경을 하시게 되면 금액대는 170만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170만원대가 된다 하여도 전세대에서는 300에서 350 정도 가까이 주셔야 이 정도의 성능 제품을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세대 제품 대비해서 똑같은 성능의 PC를 절반 가격에 구매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정말 차이가 커요. 절반 가격에 말도 안 되는 성능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진짜 우리 리사수 누님 정말 사랑합니다. 이 제품들 본체
견적 구성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현재 제 손에는 라이젠 5 5600X 제품이 제 손에 들어있습니다. 볼 때마다 황홀한데요. 이 제품의 금액이 39만원대인데 동급 성능의 다른 제품을 찾아보면 이것보다 싱글코어 성능이 높은 게 없습니다. 싱글코어 성능이 높으면 높을수록 최적화가 잘 이루어지지 못한 게임에서 더 높은 성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배틀그라운드와 같은 게임을 즐기시는 유저분들에게는 이제 가장 좋은 소식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AMD 라이젠 5600X 제품의 소모 전력이 정말 착한 편입니다. 인텔 제품 중에서 이제 i7 제품 있죠? 그 i7 제품보다 소비 전력이 100W 이상 더 낮습니다. 파워를 선택할 때 파워 부분에서 금액을 좀 더 저렴하게 아낄 수가 있다는 거죠. 굳이 700 이상 넘어가는 높은 용량의 파워를 굳이 구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다만 이거는 그래픽카드에 따라 다르니까요. 그래서 AMD 라이젠 제품을 칭찬할 만한 이유입니다. 이 CPU 제품을 가지고 또 이제 사용할 메인보드 제품을 또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SI B550M 박격포 제품인데요. 이 메인보드 제품을 선택한 이유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이따 성능 테스트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메인보드 구성 먼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 전원부와 모스펫 부분 쪽에 방열판이 추가가 됨으로써 훨씬 더 안정적으로 확실하게 쿨링해주고 그 다음에 온도도 훨씬 더 잘 잡혔었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슬롯은 여타 다른 메인보드와 동일하게 4개의 메모리 슬롯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원부 부분, 이 캐패시터 옆에 이 초크 부분까지 확실하게 감싸줌으로써 잘 잡혔었고요. 그 다음에 M.2 방열판 또한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쪽 부분이 이제 칩셋, B50 칩셋 방열판 부분입니다. 이 MSI 박격포 메인보드의 장점이죠. 이 그래픽카드가 장착되는 부분에는 이 아머 실드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PCI 4.0을 또 지원을 해줍니다. PCI 4.0 기능을 이제 지원하는 메인보드는 B550 칩셋과 X570 칩셋만 PCI 4.0을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M.2 SSD를 장착할 수 있는 부분이 두 군데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M.2 방열판으로 가려져서 여기는 안 보이는데요. 여기에 M.2 SSD 하나 장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아래에 M.2 NVMe SSD를 또 추가로 장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SATA 포트는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총 6개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5V RGB 단자 여기에도 마련이 되어 있고 12V RGB 단자도 여기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RGB 단자도 잘 마련이 되어 있고요. MSI B550M 박격포 메인보드에는 USB-C 타입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는 포트를 지원을 하고요. 뒷면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보면 이제 스피커 단자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USB-C 타입 포트 마련되어 있습니다. USB 3.0 단자도 마련되어 있고 USB 2.0 단자도 마련되어 있는데 기가랜 이상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램 포트도 같이 잘 탑재가 되어 있고요. HDMI 케이블, 내장 그래픽을 사용할 시 HDMI 포트와 DP 포트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장 그래픽 포트로 DP 포트와 HDMI 포트가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바이오스 버튼을 통해서 반조립 상태로 CPU 없이 메인보드 바이오스를 업데이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메인보드를 구매하시면 설명서에 잘 기재가 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고요. 크로스파이어를 또 지원을 하네요. 크로스파이어는 이제 AMD 라데온 그래픽 카드를 2장 장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2장 지원을 한다는 거고요. 자, 지금 보여드리는 제품은 마이크론 크루셜 P5 M.2 SSD 제품입니다. 박스 외관 디자인은 MX500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요. 삼성전자 SSD 제품과 견줄만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금색과 검은색으로만 사용이 되어 있죠. 읽기 쓰기 속도나 이제 벤치마크를 참고를 했었을 땐 삼성전자 PM981A 제품과 큰 차이점이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요. 자, CPU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600X. 자,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존스보 MX400이라는 CPU 쿨러 제품인데요.
CR1000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CPU 쿨러 팬이 140mm짜리 사이즈의 팬 제품이 탑재되어 있고요. 국민 쿨러라고 불리는 서모랩 트리니티 제품 있죠? 그 제품과 성능이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은 서모랩 트리니티보다 가격이 10,000원 저렴하고요. 저희 마인드 PC에서. 그리고 이 CPU 쿨러 제품의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AMD 라이젠 제품에 조립해서 택배 발송이 가능한 쿨러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보여드리는 파워는 쿨러마스터 700 파워고요. 80% 스탠다드 인증받은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파워 제품 변경 원하시면 슈퍼플라워나 아니면은 뭐 시소닉 다른 브랜드 제품들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갤럭시 RTX 3070 EX 제품입니다. 2펜짜리 제품이고요. 한번 그래픽 카드부터 먼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2070 슈퍼 때 나왔었던 그 디자인과 약간 흡사하면서도 바뀐 부분이 꽤 많습니다. 그때 당시보다 펜 사이즈가 약간 더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8핀 2개를 장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가 아머 실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안정감을 더 추가했다, 이런 느낌을 받게끔 해줍니다. 이쪽이 이제 GPU 코어 쪽인데요. 이 코어 쪽이 보통 대부분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직사각형으로 배열이 되어 있네요. 이 부분도 약간 좀 특이합니다. 그 다음에 방열판 아주 촘촘하게 자리 잘 잡혀 있고 마감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자, 그리고 3070이다 보니까 전세대 그래픽카드 성능과 비교하면 2080 Ti와 성능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DP 포트 3개와 HDMI 포트 1개, 총 4개가 탑재가 되는데요. 요즘은 이제 HDMI를 만약에 2개를 사용을 하려면 HDMI를 1개를 쓰고 그 다음에 1개는 HDMI to DP 포트를 DP 케이블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포트의 지원 유무에 따라서 그래픽카드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포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인심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배송 중에 흔들려가지고 그래픽카드를 때리거나 아니면은 그래픽카드의 펜 블레이드를 때려가지고 그래픽카드 펜 블레이드를 망가뜨리거나 메인보드를 때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래픽카드 지지대는 아쉽지만 설치로 진행돼서 발송되지 못하고요. 안전상 이 제품은 동봉이 돼서 발송됩니다. 설치가 되어서 발송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조립할 때도 이 그래픽카드 지지대는 제외했을 때와 그 다음에 이 그래픽카드 지지대를 설치했었을 때를 따로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디자인 상당히 깔끔합니다. 전면에 일부분 메쉬 부분 처리되어 있고요. 포트 부분이 이쪽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립이 다 완료가 되었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래픽카드 이 지지대 장착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4개의 나사들을 전부 풀어주고요. 이 클립 같이 생긴 별도로 생긴 거를 이렇게 드라이버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건 12V거든요. 이 메인보드 하단 부분에 보면은 12V GRB라고 적혀져 있는 게 있어요. 여기가 이제 오디오 단자선이고요. 이 오디오 단자선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 화살표가 어떤 부분에 장착이 돼야 하냐, 여기 보시면 이 메인보드에 조그맣게 12V라고 적어져 있거든요. 12V하고 GRB라고 적어져 있는데 이 화살표 방향이 12V에 장착이 되도록 장착을 먼저 해주시고요. 지금 보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펜이 닿지 않게끔 잘 위치를 조율을 해주시고 어느 정도 그래픽 카드가 지지가 되는 위치에서 이 나사 4개를 다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래픽카드 지지대 설치 방법까지 보여드렸어요. 지금 이제 RGB 감성이 충만하죠. 막 여기도 반짝이고 저기도 반짝이고. 그 다음에 이 케이스의 장점이 5V 이게 전면에 있는 RGB와 후면에 있는 RGB 펜이 이거를 연동을 메인보드에 연결을 해서 5V RGB 단자로 연결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MSI 메인보드를 사용을 하면 드래곤 센터라는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습니다. MSI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확인이 가능하고, 그거를 다운로드를 해서 이 LED 나오는 부분을 여러 가지 색깔로 커스터마이징을 또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제품 가지고 이제 성능 테스트 해봐야겠죠. 라이젠 5000번대 마인드 PC 최초 테스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실게요. 자, 이번에는 성능 결과값 보여드릴 건데요. 성능 테스트를 진행을 하면서 그냥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MG107N이라는 제품을 저희가 1700에 3070을 써서 저희가 한번 보여드렸었잖아요. 근데 그 제품의 CPU 스코어를 테스트를 했었을 때 피직스 스코어가 23,608점, 그러니까 약 23,600점이 나왔어요. 자, 5600X 제품으로 테스트를 했을 때 피직스 스코어는 단순 CPU 성능 연산에 따라서 바뀌는 거다 보니까 CPU 스코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CPU 스코어를 봤었을 때 25,000점, 25,048점이 나왔습니다. 와, 진짜예요? 네, 진짜예요. 벤치마크 결과값이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담당 PD님도 지금 현재 놀라서 지금 말문이 막히시는데 6코어 12스레드짜리가 8코어 16스레드를 그냥 눌러버린 겁니다. 싱글코어 성능이 업그레이드 됨에 따라서 각 싱글코어당 성능이 높아지니까 코어 개수가 많은 걸로 비벼봐도 이 6코어 12스레드짜리한테 안 되는 거죠. 8코어짜리가요. 진짜 이거 대박인 겁니다. 배틀그라운드와 같은 최적화가 별로인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싱글코어 성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게임들 또한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배틀그라운드를 예로 들면은 보통 코어를 한두 개만 갈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코어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으면은 여기에서 두 개만 100% 플로드로 진행이 되고 나머지는 한 40%, 뭐 한 30%만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경우가 이제 최적화가 잘 안 되었다, CPU의 성능을 제대로 못 끌어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싱글코어의 성능이 더 높은 인텔 제품이 지금까지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했을 때 인기가 많았었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싱글코어 성능이 업그레이드 됨에 따라 이제 더 이상 인텔 제품은 게이밍 성능이 더 좋아서 인텔 제품을 선택해야 된다는 이유가 이제 빠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AMD 라이젠 제품의 장점이 뭐냐면요, 램오버가 가능하다는 점이죠. 심지어 수율이 좀 더 높은 메모리를 쓰면 뭐 3600클럭까지도 충분히 가능했었으니까요. 현재 파이어 스트라이크 결과값으로 RTX 3070과 라이젠 5600X 제품을 사용해서 그래픽 스코어는 33,892점, 34,000점에 가까운 스코어를 보여줬고요. 이 부분은 정상이죠. 피직스 스코어가 25,000점이 나왔습니다. 6코어 12스레드 CPU 중에서 이 정도까지 성능이 나온 CPU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컴바인드 스코어가 13,000점이 넘었죠. 컴바인드 스코어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마인드 PC 제품 소개 영상을 항상 참고해 보시면 만점 정도 넘으면 굉장히 고사양 제품군이었어요. 그런데 만점만 돌파한 게 아니라 13,000점이 넘어버린 겁니다. 이거는 진짜 성능이 너무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시네벤치로 넘어가 볼게요. 자, 시네벤치로 넘어가게 되면 현재 여기 시네벤치에 메모리가 3200클럭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PBO, 프리시전 부스트 오버드라이브 기능이 활성화가 된 상태입니다. 메모리 3200클럭에 PBO 켜진 상태로 테스트를 했었을 때 멀티코어 성능은 4456점이 나왔습니다. CPU 싱글코어는 599점이 나왔는데요. 600점이라고 칠게요. 한 팀장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CPU,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CPU는 i9 1900K라는 제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이에요. 심지어 이 CPU를 오버클럭에서 사용을 했을 때 550점이라는 점수가 나와요. 그런데 라이젠 5600X는
오버클럭, 수동 오버클럭을 적용한 게 아니라 온도에 따라 클럭 수치가 변하는 프리시전 부스트 오버드라이브 기능을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싱글코어 성능이 600점이 나왔습니다. 와, 그러니까 인텔 최상위급 CPU의 싱글코어 성능을 무너뜨린 거예요. 정말 대단한 성능입니다. AMD 라이젠 제품에 이제 렌더링 작업을 요하는 이런 작업 프로그램을 가지고 벤치마크 결과값이 이렇게 나왔는데 뭐 작업용으로 써도 손색이 아예 없는 거죠. 영상 편집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기본적인 작업, 이렇게 렌더링 이렇게 진행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이 제품을 가지고 메모리를 16기가 2장으로 돌려서 구매를 하셔도 정말 좋은 선택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보여드리는 5600X 제품은 6코어 12스레드인데 5800X 제품은 당연히 더 좋을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5800X 제품에 대한 제품 소개 영상도 곧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온도 자체도 72도 선에서 끝났습니다. 시내 벤치를 계속해서 벤치마크를 했었을 때 최대 온도가 73도, 74도까지 올라갔고요. 첫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을 때 72도 선에서 끝났습니다. 이 라이젠 5600X는 소모 전력 자체가 훨씬 더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더 낮은 용량의 파워 용량으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소모 전력이 더 착해졌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배틀그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하위 1% 프레임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에서 맨 첫 번째 RTX 3070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은 온도와 그 다음에 이 그래픽카드의 활용률 97%에서 98% 정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옆에 있는 1920, 이제 1950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클럭은 이 그래픽카드의 클럭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CPU usage라고 있는데요. 이 CPU 사용률을 나타내는 건데 CPU 사용률이 30%를 잘 안 넘어요. 그 뜻이 뭐냐면 배틀그라운드 CPU 뭐 내가 뭐 일하는 데에서는 뭐 30%만 써도 배틀그라운드 충분히 돌아가. 나는 이 작업을 하고도 난 충분히 성능이 남아. 이 남는 성능으로 뭐 할래? 원컴 방송 할래? 아니면은 뭐 이거 배틀그라운드 돌리면서 뭐 앱플레이어도 돌릴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CPU 성능이 6코어 12스레드에다가 싱글코어 성능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 CPU 자원을 30%만 쓰고 나머지가 남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멀티태스킹 작업을 할 때 훨씬 더 여유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메모리 사용률은 이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FPS가 현재 표시되는 프레임 수치고요. 지금 현재 뭐 180프레임 이상 원활하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안개가 낀 자욱한 곳에 가면은 프레임이 140 아래까지 떨어지지만 이거는 안개가 자욱하게 낀 상황에서 배틀그라운드가 특성상 안개가 끼게 되면은 프레임이 좀 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MIN은 최소 프레임 수치이고요. AVG는 평균 프레임입니다. 맥스가 최대 프레임이고요. 1% 로우가 하위 1% 프레임이라는 건데, 하위 1% 프레임은 높으면 높을수록 게임이 전반적으로 부드러웠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하위 1% 프레임이 전 세대 제품에서는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었어요. 3000번대 제품만 썼다 해도 60프레임 자체가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하위 1% 프레임이요. 그런데 하위 1% 프레임이 80프레임을 뚫어버립니다. 네,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당연히 그래픽카드 성능이 그만큼 높은 것도 있지만 그래픽카드 성능을 충분히 뒷받침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QHD 해상도 올 울트라 옵션을 준 겁니다. 올 울트라 옵션을 줘서 QHD 2560-1440 해상도에서 144 주사율 모니터를 사용하시는 분들 원활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배틀그라운드를 하시는 분들은 보통 대부분 모든 옵션을 풀 옵션으로 주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세요. 식생이나 이런 부분에 사람이 가려지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게임할 때 내 실력을 좀 더 원만하게 올리기 위해서 그 그래픽 옵션을 제거하는 경우가 당연히 있기 때문에 풀 옵션으로 줬었을 때도 지금 144 프레임 이상 원활하게 나오는데 네, 설명이 필요 없겠죠. 자, 두 번째로 GTA 5로 넘어가 볼게요. 자, GTA 5도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QHD 해상도에 이제 나머지 모든 옵션은 전부 다 풀 옵션을 줬고요. 그래픽카드 고급 설정에 들어가게 되면 거리 척도도 절반으로 줬습니다.
저번에 GTA 5 테스트 했었을 때랑 똑같이 맞췄었는데요. 그 인텔 제품에서 테스트를 했었을 때와 똑같이 상황을 재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프레임이 10% 정도는 더 잘 나오더라고요. CPU 성능이 향상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간혹 발생하는 프레임 드랍이 있어요. 이 프레임 드랍을 더 잘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그래픽카드 성능이 높으면 최대 프레임은 높일 수 있지만 이 최저 프레임이 낮춰지는 건 못 잡아요. 이거를 잡으려면 CPU 성능이 높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위 1% 프레임이 중요한 겁니다. 하위 1% 프레임은 보통 CPU 성능에 따라 굉장히 많이 변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위 1% 프레임이 높아졌다. 이거는 CPU 성능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심지어 GTA5에서 여러 몇몇 테스트 구간들이 있는데 이 테스트 구간에서 특히나 자원을 특히나 심하게 더 많이 소모하는 부분에서는 뭔가 더 거뜬히 버텨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그 다음 성능 테스트 마지막으로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옵션을 다 이제 최대로 높였고요. 2560, 1440 해상도의 주사율도 165 주사율로 맞췄습니다. 평균적으로 프레임이 인게임 상황에서 80에서 110 사이가 왔다 갔다 했는데요. 심지어 레이트레이싱 옵션까지 전부 다 올려둔 상태입니다. 정말 프레임 너무 잘 나오는 겁니다.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같은 경우에는 진짜 고사양 게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너무 거뜬히 잘 버텨줬어요. 진짜 퀄리티 높은 게임을 이렇게 높은 프레임에서 게임을 할 수가 있구나. 과거에 300만원 이상은 줘야 이 정도 프레임이 나오는 게 지금은 150만원, 160만원만 주면은 이렇게 맞출 수가 있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두 번 놀랬습니다. 모든 옵션 풀옵션으로 줬는데도 불구하고 프레임 너무 안정적으로 잘 나와줬고요. 프레임이 갑자기 하락하거나 뭐 끊김 증상이 발생한다던가 뭐 이런 부분 전혀 없었습니다. 심지어 1% 하이 프레임도 60 프레임 이상 원만하게 잘 받쳐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까지 이렇게 영상 여러 개 보여드렸는데요. 여기에 추천드리는 모니터 제품은 QHD 해상도 모니터 제품을 가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제품을 추천드릴 만한 모니터 제품은 월간 견적에서 참고를 하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로 삼성전자 C27JG54 제품을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로 LG전자 32GK650F 또는 32GK850F 이렇게 LG전자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모니터 제품 추천드리고요. 또는 LG27GL850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32인치 두 개 모델과 27인치 이 모델 차이점은 뭐냐면 32인치 모델 두 개는 VAE 패널이고요. 27인치 27GL850 모델은 IPS QHD 모니터 제품입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만약에 중소기업 브랜드 한 20, 30만원대 제품을 찾으신다면 레안텍 엣지아트 QA2760K 제품 추천드립니다. 지금 현재 이 방송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모니터 제품인데요. 27인치 165 주사율을 지원하면서 IPS 패널을 탑재한 제품입니다. 나름 퀄리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테스트 용도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괜찮아서 추천드립니다. 다음번에는 저희가 라이젠 5800X를 활용할 때는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 등과 같은 진짜 완전 대박 고사양 게임까지 저희가 한꺼번에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이 성능 테스트 하는데 너무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촬영 PD님한테 정말 저 게임에 빠져가지고 테스트하느라 촬영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라이젠 5000번대 진짜 너무 잘 나왔습니다. 현금으로 구매를 하실 분들은 현금으로 별도로 이제 할인을 따로 받아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현금으로 따로 할인을 받으면 현금 영수증이나 세금 계산서 뭐 이런 사업자 지출 증빙이 불가능한 거 아니냐? 절대 아니고요. 현금 영수증, 사업자 지출 증빙 둘 다 가능하시고요. 당연히 카드로도 제품 구매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현금으로 구매하실 분들은 이렇게 할인도 별도로 받아보실 수 있으신 점 참고하시고 구매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쪽에서 이렇게 유익한 정보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희는 다음번에 라이젠 5800X 제품으로 다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작성, 알람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우리 리사스 누님 사랑합니다. 진짜 이렇게 좋은 CPU 제품 출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다음에 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인드PC 한호근 팀장이었습니다.